자, 21번 한번 해볼까요? 신입사원들의 키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정규 분포? 평균이 173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내가 계산하고 싶은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175.5 이상 180.5 미만, 5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을 계산할 때는 늘 표준화해야 된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평균만큼 빼고 표준 편차만큼 나눈다. 173을 빼고 5로 나눠보세요. 그럼 2.5 나누기 5니까 2분의 1, 0.5일 거고, 자, 표준화했으니까 Z로 바꿔주고요. 자, 180.5에서 77.5를 5로 나누니까 2분의 3, 1.5가 되네. 자, 이제는 우리 이거 안 그려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자, 가운데는 얼마지? 그렇지, 0. 자,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들? 0.5하고 1.5인 지점. 다 평균의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0.5하고 1.5 사이에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떤 넓이지? 아, 이 사이에 요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계산하는 방법은 뭔데요? 그렇지, 표에서 찾아요. 1.5를. 그 말은 0에서부터 1.5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0.43이라는 말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빼면 될까? 그렇지, 0.5까지의 넓이 요만큼을 빼면 되겠네. 식으로 써보면 0.43에서 0.19를 빼니까 그 비율이 얼마다? 0.24이다. 전체에 0.24에 해당하는 비율이 175.5 이상 180.5 이하이다. 자,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니까? 650명이니까 650명 중에 0.24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650에다가 0.24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다. 계산이 끝났네요. 22번 문제입니다. 운동화를 신는 기간을 조사했더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네.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 요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15개월 이하인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는 기간이 15개월 이하인 확률부터 구해보자. 확률 계산은 역시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18을 빼고 2로 나눈다. 그랬더니 1보다 작은 값,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는 안 그려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1.5보다 작거나 같은 건 0.5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머릿속으로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은 0.07이거든요. 자, 그런데 물은 게 확률이 아니라 뭘 계산하라고 했지? 사람의 수를 계산하라고 했다. 전체가 몇 명인가요? 네,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0.07에 해당하는 비율의 사람들이니까 1000명 곱하기 0.07 계산이 바로 되니까 해보자. 몇 명? 70명이 되겠네. 자, 2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수학 성적의 분포는 뭘 따른다고 했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평균이 64고요. 표준 편차가 16.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수학 성적이라서 그런가 봐. 자,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자, 이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상위 4%한테 1등급을 줄 건데 그 4%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겠네. 자, 가운데 평균이 얼마야? 64점이야. 그럼 1등급 받는 기준이 몇 점인지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래도 4%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쯤에 찍어볼까? 이 정도의 점수가 몇 점이 될지. 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몇 프로가 되도록 4%가 되도록 상위 4%가 되도록 자 4%라는 걸 확률로 얘기하면요. 그렇지 0.04에 해당하겠네. 그럼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은 0.5에서 0.04를 뺀 거니까 0.46이 되겠다. 그치? 아, 그렇다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46의 넓이를 갖는 무슨 값을 찾아서 Z값을 찾아서 얘를 뭐 했을 때 표준화 했을 때 당연히 평균은 0으로 바뀔 거고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값을 표준화하면 얼마가 될 거다?
75가 될 거다. 1.75. 4분의 7인가요? 4분의 7이 될 것이다. 아, 표준화하면 4분의 7이 된다를 식으로 쓰면 되겠네. 몇 점인지 모르니까 K점이라고 쓰고 표준화식을 한번 써볼게. K에서 얼마를 빼고 평균 64를 빼고 뭘로 나누었더니 16으로 나누었더니 표준화된 Z점수 얼마가 나와야 된다? 1.75가 나와야 된다. 1.75 4분의 7입니다. 그러면 K-64에 16 넘기니까 16 곱하기 1.75 4분의 7이 되니까 계산하면 28인가요? 자, 따라서 K는 몇 점이다? 92점이다. 계산 끝났네요. 자, 제품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네. 평균이 1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이때 내가 A g 이하일 확률이 0.0668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래프 상에 한번 나타내보자. 가운데가 160인데 A 이하일 확률이 0.5가 안 넘는 거 보니까 평균의 왼쪽에 있는 값이면은 틀림없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을 A라고 했을 때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넓이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넓이가 0.0668이라고 했어. 0.0668이다. 자, 전체 반절의 넓이는 0.5니까요. 그러면 A에서부터 160까지의 넓이는 0.4332가 되겠네. 그러면 나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습니다. 어떤 넓이를 찾아요? 0.4332를 갖는 Z값을 찾아. 아, 그럼 표준화해 볼게요. 자, 표준화 했을 때 가운데 평균은 얼마가 될 거고 당연히 0이 될 거고 이 A의 값을 뭐 하면 표준화하면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0.4332가 되도록 하는 Z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값은 반드시 1.5가 될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서 1.5니까 늘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5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음수라는데 늘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1.5이다. 자, 그럼 A를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걸 식으로 세워볼까? A에서 평균 얼마만큼? 160만큼을 빼고 뭘로 나누었더니 표준 편차 5로 나누었더니 그 Z값이 마이너스 1.5가 됐다. 자, 그럼 A 마이너스 162 마이너스 1.5 곱하기 5 마이너스 7.5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A의 값은 160에서 7.5만큼 뺀 152.5가 되겠습니다. A의 값을 구했네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1학년의 키와 3학년의 키가 모두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는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1학년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까? 1학년의 키는 평균이 166.8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자, 3학년의 키도 볼까요? 3학년의 키도 역시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평균이 176.4고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 자, 이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자, 1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는 같고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같기 때문에 1학년의 비율과 3학년의 비율, 이 학생 수랑 비례할 거니까 학생 수로 다시 바꾸지 않고 비율인 상태로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3학년 학생 중 변수 y를 보는데 y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y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전체에서 전체 3학년 학생 중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1학년 학생 중 키가 178 이상인 학생들 1학년 학생이니까 확률 변수 x를 본다, 그치? x가 17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상일 확률, 비율,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의 몇 배이다? 3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3배라고 했네요. 그럼 누가 누구의 3배다?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의 3배다 라고 했으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X와 Y는 둘 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두 분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준화 한번 해보자. 자, 표준화할 때는 확률 변수에 맞게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Y 변수를 볼 거니까 평균이 176.4, 표준 편차가 4로 보고 내가 원하는 값 A에서 평균 176.4를 빼고요. 뭘로 나눌 거다?
표준편차로 나눌 거다. 물론 이 값이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야. 알아내려고 하는 상태야. 자, 오른쪽도 써볼게요. 자, 3 곱하기 x도 이번에는 한번 표준화를 해볼까. 자, x를 표준화할 때는 평균이 166.8, 표준편차가 8로 봐야 되겠네. 그럼 178에서 166.8을 빼면 11.2인가요? 그걸 8로 나누니까 1.4 나왔을 거야.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78에서 166.8을 빼고 8로 나누었더니 1.4가 되더라. 1.4는 알고 있는 값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이 1.4에 해당하는지 찾아봤더니 있나요? 자, 1.4에 해당하는 값 찾았습니다. 0.4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1.4 이상일 확률을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0에서 1.4까지의 확률 0.5에서 0에서 1.4까지의 확률을 뺀 것이 1.4 이상일 확률이 되겠다. 그치? 0.42를 뺄 거다. 0.08의 3배. 그러면 내가 저 z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 z값을 기준으로 그거 이상일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0.24가 되도록 하는 그런 z값을 내가 지금 찾는 중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린 지금 이 z값을 찾고 있어. 자, 지금 표준 정규분포니까요. 우리 가운데 평균은 얼마인 상태? 0인 상태에서 평균으로부터 내가 어떤 지점인지 잘 모르겠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 이상일 확률을 볼 거니까 어떤 지점 이상일 확률, 어떤 부분을 보는 거지? 그렇지, 요 이상일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0.24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있는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뭐 적당히 요 값으로 그대로 얘기할까요? 자, 그랬을 때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것? 0.24라는 건 반쪽의 넓이가 0.5를 말하니까 내가 원하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0.26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는 정규분포 표가 있으면 표에서 값을 가지고 있으면 값 중에서 0에서부터 평균에서부터 어떤 지점까지의 넓이가 얼마인 0.26인 그 값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지. 찾았네요. z값이 얼마일 때. 그렇지. 0.7일 때에 그렇게 되니까 내가 표준화한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0.7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마무리해 볼게요. 자, A-176.4를 표준편차 4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했더니 그 값이 0.7이 되었다. A-176.4가요. 0.28이 될 거고 2.8이겠네. 소수점 한 자리니까 2.8이 될 거고 두 개를 어떻게 하니까 더하니까 정답은 179.2가 되나요? 따라서 정답은 179.2가 됩니다. 자,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정규분포를 준 거 보니까 정규 근사를 하라는 이야기구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지? 시행의 횟수가 100번이고 한 번 할 때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근사할 수 있다. 그치? n이 충분히 클 때는 정규분포랑 움직임이 같더라. 자, 정규분포를 이야기할 때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하죠. 자, 지금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시행의 횟수 100번에 한 번 할 때 성공할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평균은 50이고요. 거기에 실패할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2분의 1 곱하니까 25. 그러면 5의 제곱이 되겠네. 정규 근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네. 자, 이때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어떤 값? 55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이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하는 게 좋겠네. 자, 표준화해 볼게요. 표준화할 때는 그렇지. 평균만큼 빼고 50만큼 빼고 5로 나눕니다. 그럼 50만큼 빼고 5로 나누니까 z의 값이 1에서 2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표에서 1과 2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0에서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올 거니까 정답은 0.4772에서 0.3413을 뺀 값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네. 그럼 한 번 더 써볼게요. x가 시행의 횟수가 150번이고 한 번 할 때 나올 확률이 5분의 3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표준 정규분포의 값이 계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정규근사하는 문제겠네. 정규근사를 한번 해보자. 그럼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네. 평균은 그렇지. 시행의 횟수에 일어날 확률을 곱합니다. 그치? 얼마인가? 30에 곱하기 3. 평균이 90이고요. 여기에 다시 5분의 2를 곱하면 5분의 2. 그러면 36인가요? 36이 되니까 6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때 이 정규분포에서 A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A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0.16이 되도록 하는 그런 A 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거 그리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이 분포는 어떤 분포지? 평균이 얼마고? 90이고 평균 한번 그려볼까? 평균이 90이고 자, A가 어디에 위치한지는 모르지만 A 이상인 확률이 0.16이 되는 거 보니까 평균의 오른쪽에 있는 값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 자, A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A 이상인 부분의 넓이, 즉 확률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0.16이라고 했어. 그러면 90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0.34가 되겠지. 딱 보이네. 0.34의 넓이를 갖는 Z값은 얼마인가요? 1일 때 0.34의 넓이를 갖는다고 했네. 그럼 표준화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 90. 평균에 있는 값은 표준화하면 당연히 얼마가 될 거고요? 0이 될 거고, 자, A라는 값은 표준화했을 때 넓이를 0.34를 갖는 Z값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A를 표준화하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럼 A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한번 써봅시다. A에서 평균 얼마를 빼고 90을 빼고 뭘로 나누면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면 Z값이 1이 될 것이다. 자, 정리하면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96이 되겠네. 자, 28번 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먼저 우리 2의 x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얘들아, 모든 x의 값에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평균도 2분의 1만큼이 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모든 x의 값에 2분의 1만큼 곱한 것의 평균, 기대값은요. 원래의 평균에 2분의 1을 곱한 것과 같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2분의 1 계산한 것이 얼마라고 했지? 문제에서 40이라고 했다. 그 말은 평균을 계산하면 2의 x의 값이 얼마다? 80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자,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분포는 어떤 분포지? 이항분포란 말이야. 시행의 횟수가 400번이고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P인 이항분포야. 자,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시행의 횟수에 확률을 곱합니다. 이거 확률을 곱한 값이 얼마라고 했지? 위에서 80이라고 했네. 따라서 확률 P는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항분포 B를 다시 한번 정규근사해 볼까? 자, 정규근사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해요. 평균은 이미 알고 있지 얼마다? 80이다. 그럼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패의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실패할 확률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5분의 4를 곱하면 16 곱하기 4, 64가 되니까 8의 제곱이 되겠네. 이런 정규분포를 갖게 된다. 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어떤 확률인가요? x의 값이 68에서 68 이상 88 이하일 확률입니다. 뭐 해야 되지? 표를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표준화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자,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평균 얼마? 80을 빼고 뭘로 나눠라? 8로 나누어라. 그럼 표준화 한번 해보자. 자, 내가 구하는 확률은 표준화하면 80을 빼면 그러면 마이너스 10인가요? 8분의 12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Z의 값은 88에서 80 빼고 8로 나누니까 Z값 1이 되겠다. 자, 한 번만 더 그려보자. 자, 요렇게 그렸을 때
좀 작게 가지고 올까? 자, 지금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으니까 평균은 0이고요. 마이너스 1.5는 어딨지? 그렇지, 0의 왼쪽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을 거고, 플러스 1은 0의 오른쪽에 1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렇지, 두 개의 합이겠네. 0에서부터 마이너스 1.5까지의 넓이, 사실은 대칭성을 이용하면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를 보면 되겠네. 0.433이라는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 얼마지? 0에서 1까지의 넓이.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0에서 1까지 넓이는 얼만가요? 그렇지, 0.3413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0.4332에 0.3413을 더해서 0.7745인가요? 0.7745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한번 볼까? 29번 문제에 굉장히 복잡한 확률식이 나와 있지만, 그렇지, 우리는 익숙하게 볼 수 있지. 이 식은 사실은 몇 번 중에서 100번 중에서 K번 성공할 때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 P라는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X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그렇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시행의 횟수는 몇 번인가요? 그렇지, 100번 중에서 성공할 확률을 한번 찾아볼까? 2분의 1의 100승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성공할 확률도 2분의 1,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인 그런 이항 분포겠다. 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확률이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규 근사 한번 해보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네. 평균은 시행의 횟수의 확률을 곱한 거 50이고요. 그럼 실패의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분사는 25. 그럼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이때 내가 계산하고 싶은 확률을 한번 써볼까? 45 이상 55 이하일 확률. 다시 한번 계산하니까, 표준화하니까 모든 값에서 3개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50을 빼고 5로 나누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네. 이 값은요, 대칭성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와 0에서 1까지의 넓이,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2배라고 할 수 있어. 어떤 확률에? 0에서부터 1까지의 2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그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자, 문제에서 이제 Z값 찾으면 되겠네. 자, 0에서 1까지의 Z값, 넓이가 0.34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0.34의 2배를 곱해서 0.68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나타내고 있는 바를 식으로만 간단하게 나타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자, 450번 던졌다. 이 분포는 반복 시행을 하는 거 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겠구나. 자,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횟수는 어떤 횟수냐면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횟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해볼까? 그럼 X는 이항 분포 반복 시행을 따를 거야. 몇 번 반복 시행할 건데? 450번 반복 시행할 거고요. 한 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확률은 어떤 확률?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그럼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 6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지.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정규 근사하라는 이야기겠다. 평균은요, 2개를 곱해서 150. 표준 편차는? 그럼 거기에 실패의 확률 3분의 1을 곱하니까 100인가요? 그럼 쓸 때는 10의 제곱으로 쓰는 게 좋겠네.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걸 구하라고 했지? 몇 번 이상? 135번 이상, 15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X가 나오는 횟수가 135보다는 크거나 같고 155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찾고 있다. 뭐 하면 되지? 표준화하면 되겠네요. 표준화만 살짝 해볼게. 자, 표준화하는 방법은요. 평균 150을 빼고 10으로 나눈다. 그럼 15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잘 챙기세요. 이쪽은 5가 될 거니까 0.5가 되겠네. 자, 그럼 머릿속에 표를 생각하고 0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에다가 0에서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다. 넓이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0.43에
0.19를 더해서 정답은 0.62가 됩니다. 자, 3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A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60%가 선호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을 내가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선호할 확률이 0.6이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 여기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 반복해서 조사를 할 거래? 105명에 대해서 반복해서 조사를 할 거래. 그러면 A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를 X라고 두었을 때 이 X는요, 최대 몇 명을 조사할 거고 150명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한 명을 조사했을 때 선호한다고 답할 확률이 0.6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규 근사합니다.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150 곱하기 0.6 그럼 90인가요? 자, 평균 90명이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실패할 확률 0.4를 더 곱하면 36인가? 그럼 36을 쓸 때는 6의 제곱과 같이 써주는 게 좋겠네. 자,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어떤 확률인가요? 그렇지, 102명 이상이 될 확률 식으로 써보면 x의 값이 102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라. 자, 역시 뭐에서 계산해야 돼요? 표준화합니다. 102에서 90을 빼고 6으로 나눈다. 그러면 12를 6으로 나눈 거니까 z의 값은 12를 6으로 나눈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야 되네. 머릿속에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고요. 2.0을 찾아볼게. 2.0까지가 0.477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2보다 2 이상일 확률은 반절 0.5에서 0에서 2까지의 넓이 0.477을 빼주면 되겠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전체 60%가 선호한다는 이 정보 비율에 대한 정보를 한 사람을 조사했을 때 선호할 확률이 0.6이다 라는 확률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연계해서 물어본다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우선은 시행을 몇 번을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600번 반복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항분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행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임의로 3개의 공을 거낼 때 흰 공이 2개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항분포에서 한 번 시행했을 때의 확률, 한 번 시행했을 때, 한 번 3개의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전체 경우는 그렇지. 몇 개의 공 중에서? 5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뽑을 거다. 10분의 흰 공이 2개 나온다는 흰 공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흰 공이 2개가 나온다. 그 말은 검은 공 중에서는 그렇지, 1개가 나온다는 거랑 같네.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면 10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네.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5분의 3인 독립시행을 몇 번 반복했어? 600번 반복했어. 그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해볼까? 그럼 x의 분포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어떤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600번 시행할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 5분의 3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사 가능합니다. 정규분사 평균 계산하자. 시행의 횟수에 한 번 일어날 때 성공할 확률 5분의 3을 곱하면 360인가요? 자, 360이 될 거고. 자, 거기에 5분의 2 곱해볼게. 360에 곱하기 5분의 1 하니까 70인가요? 72 곱하기 2, 그럼 144네? 12의 제곱이네. 정규분포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 찾아보자. 378회 이하일 확률을 찾고 있다고 했네. 계산 끝났습니다. 자, 내가 찾고 있는 횟수가 378회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일 확률을 찾고 있다. 표준화하면 되겠네. 표준화하는 과정은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자,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서 표준화하면 28인가요? 18인가요? 18을 12로 나누면 1.5겠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었어. 그럼 머릿속에 정규분포 모양 그리고 1.5 이하인 확률은 0에서 1.5까지의 확률 찾아보자. 0에서 1.5까지의 확률 0.4332에서 반절을 더한 거랑 같겠네. 그래서 마무리해보면요. 정답은 0.4332 더하기 0.5가 되어서 0.9332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31번 문제랑 조금 비슷한 문제네요.
자, A, B, C, D 4대의 청소기를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 A 청소기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 A 청소기 제품의 판매 수량이 전체의 몇 프로다? 20%다. 이 말은 내가 판매한 청소기 한 대를 골랐을 때 그 제품이 A 회사의 제품이었을 확률이 0.2다 라고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네. 이걸 몇 대에 대해서 반복 조사하고 있어? 100대에 대해서 반복 조사하고 있어.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A 회사의 청소기를 판매한 개수를 X개, 판매 수량을 X라고 했다면 몇 대 중에서? 자, 3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1번 문제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A, B, C, D 4대의 청소기가 있지만 나는 A 제품만 보려고 해. 자, A 제품의 판매 수량이 전체의 20%다 라는 것을 그러면 판매한 제품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A 회사의 제품이었을 확률이 0.2다 라고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몇 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100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계산 끝났네. 자, A 제품의 판매 대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나는 몇 대를 조사할 것이다? 100대를 조사할 것이다. 반복해서 조사할 거고 100대를 조사할 건데 한 대를 조사했을 때 그게 A 회사의 제품이었을 확률이 0.2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정규 분사하면 평균은 시행의 횟수와 확률을 곱해서 20이 될 거고 분사는 거기에 0.8 곱하니까 16인가요? 4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식으로 바꿔 써볼게. 뭐라고 했냐면 K대 이상일 확률이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0.1587이다. 그럼 써볼게요. 자, 내가 A 회사에 판매한 횟수가 몇 대 이상일 확률이? K대, 몇 대인지 몰라요. K대 이상일 확률이 얼마였다? 0.1587이었다. 어떤 분포를 따르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 하나 가지고 와볼게. 자, 정규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 평균이 얼마야? 지금 평균이 얼마지? 그렇지, 20대고 표준 편차가 4인 상태에서 내가 K 이상일 확률이 0.15, 0.5를 넘지 않으니까 그럼 20의 오른쪽에 어딘가에 K가 있겠다, 그치? K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당한 지점에 내가 K라는 지점을 잡았을 때 내가 청소기를 판매한 대수가 K보다 이상일 확률, K를 넘을 확률이 얼마가 되었다? 0.1587이 되었다. 이 부분의 넓이가 0.1587이다. 자, 그 말은요, 20에서부터, 평균에서부터 K까지의 넓이는 0.5에서 빼니까 0.3413이 되나? 그렇지. 0.3413이 되네. 자, 그렇다면 나는 이걸 표준화했을 때 넓이가 0.3414가 되도록 하는 무슨 값을, Z값을 거꾸로 찾을 거야. 찾았더니 얼만가요? 1.0이네. 그 말은 표준화했을 때 평균은 당연히 0으로 표준화될 거고요. 이 K에 해당하는 Z값은 어떤 Z값이 돼야 되지? 평균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넓이가 0.3413이 되는 지점, 즉 1.0이 되어야 되겠다. K를 표준화하면 1.0이 될 것이다. 그럼 K 표준화 한번 해볼게. K에서 평균 얼마를 빼고 20을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눈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내가 찾는 K의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24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메론을 조사를 할 텐데 메론 하나에 대해서 그 메론이 1등급 메론일 확률이 0.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 확률을 가진 메론 몇 개를 조사할 때 2,500개를 조사할 때 1등급 메론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단 말이야. 그러면 몇 개에 대해서 반복 조사하고 있으니까 2,500개에 대해서 반복 조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렇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메론 2,500개를 조사할 거고요. 한 개를 조사할 때마다 그것이 1등급일 확률이 0.0인 독립시행을 따릅니다. 자, 정규근사에서 생각할게요. 정규근사합니다. 자, 2개 곱하면 평균이 50 될 거고 곱하기 0.98, 실패할 확률이 0.98이네. 0.98 곱하기 50은 0.49 곱하기 100이랑 똑같네. 그럼 49가 될 거니까 7의 제곱이 되겠다.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7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메론이 있는데요. 그럼 정규 분포니까 일단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지금 평균이 얼마고? 50이고 표준 편차가 7인 그런 정규 분포의 그래프야. 이때 내가 K라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모르는데 K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큰 0.9772가 된다고 했으니까 K는 당연히 평균의 여기 왼쪽에 있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이 지점을 뭐라고 했을 때 K라고 했을 때 K 이상일 확률을 표시해보면 K 이상일 확률 이쪽 부분 다를 말하는 거 맞나? 이 확률이 얼마니까? 0.9772니까 그러면 전체 0.5를 빼면 K에서부터 50까지의 넓이는 0.4772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K라는 지점은 0에서 평균에서부터 항상 내가 봐야 되는 건 평균에서부터 그 지점까지의 넓이입니다. 평균에서부터 그 지점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0.4772가 되는 Z값을 찾을 것이다. Z값이 얼만데요? 2입니다. 그럼 Z값 찾았으니까 이제 표준화해주면 되겠네. 평균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K라는 값은 넓이가 0.4772가 되도록 하는 Z값이 돼야 되니까 2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야 돼. 그렇지. 평균 0의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2는 2인데 그렇지. Z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지점이겠네. 그럼 K를 표준화하는 식을 써볼게요. K에서 평균 얼마만큼을 빼고 50을 빼고 뭘로 나누니까 표준편차 7로 나누니까 해당하는 Z값이 마이너스 2가 되었다. 그럼 K 마이너스 50이 마이너스 14다. 자, 정리하면요. 따라서 K는 몇 개 이상일 때? 36개 이상일 확률이 0.9772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네요.